그다음에 금 소식인데 금이 최근 계속 자꾸자꾸 오르죠. 그 금 왜 오르냐? 그거에 대해 정말 많은 이제 뭐 분석이 있지만 사실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까? 정답은 거의 없다 보는데 그래도 가장 가까운 이제 유력한 썰로는 뭐 그냥 이제 앞으로 달러가 약해질 것에 대한 베팅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이걸 자꾸 매입하고 있다. 그런 이슈가 가장 크지 않나 싶습니다. 그리고 뭐 비트코인이 너무 많이 먼저 달려갔으니까 결국 원조 이 가치 저장 수단인 금도 조금 그에 따라가야 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도 계속 있는데 결국 이 금값을 가장 많이 올리고 있는 세력 중 하나는 중국입니다. 중국의 인민은행이 현재 1977년 이후로 가장 가파른 금 매입 속도를 기록 중에 있는데 지난 2019년 이 당시에 중국의 전체 외환 보유고에서 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2.9%였습니다. 근데 2024년 현재 4.3%까지 증가하면서 결국 비중이 증가하는 거니까 막 외환 보유고에 달러가 엄청 증가해도 금을 더 많이 사고 있는 거죠. 그러니까 금 비중이 자꾸 인민은행에서 높아지고 있는 건데 뭐 중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탈달러화 그런 거를 자꾸 추구하다 보니까 뭐 위안화를 이제 기축 통화로 그런 걸 자꾸 추진하다 보니까 이제 달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이렇게 금을 자꾸 사는 거고 그리고 또 지정학적 불안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? 실제로 러시아, 우크라이나의 이 개전 초기에만 해도 각국에서 그 러시아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외환 보유액, 그러니까 각 국가에 있는 그 외환 보유액들을 일부 동결하면서 좀 제재를 가했다가 뭐 최근에 좀 풀어주고 그런 사례도 있는데 뭐 중국 입장에서는 항상 지정학적 그런 이벤트를 일으키려고 좀 호시탐탐하다 보니까 이런 걸 대비해서도 금을 많이 사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중국 정부만 금을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. 이 금 정말 아시아 분들이 금을 많이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국내에서도 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죠. 근데 중국이 진짜 금을 많이 좋아합니다. 중국 투자자들의 금 투자 열풍이 어마어마하다 하는데 그래서 최근 중국에 상장돼 있는 중국 본토에 상장돼 있는 금 ETF가 엄청난 급등락을 겪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. 이 티커 종목 이러면 차이나 AMC, CSI, 상해, 심천, 홍콩, 골드 인더스트리 이쿼티 ETF라고 하는데 이게 변동성이 너무 심해져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지난주 화요일 날 거래 정지 한번 됐었고 그다음 어제 월요일에 또 거래가 중단됐었답니다. 이게 거래 중단시키는 이유가 거래소 입장에서 당연히 투자자들을 보호하려고 중단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런 ETF 같은 경우에는 기초 자산이란 게 존재하는데 기초 자산 대비 30% 이상의 프리미엄으로 이 중국 본토 금 ETF가 막 미친 듯이 상승하니까 거래소 입장에서는 이 거래 중단시킬 수밖에 없었다. 그렇게 하고 있고요. 뭐 실제로 지난 4거래일 동안 40% 이상 상승했다 합니다. 금값은 그렇게 상승하지 않았는데 여기가 그래도 금 산업 관련 ETF인데 이런 게 뭐 40% 이상 상승하고 하니까 조금 급등락이 엄청나고 중국 투자자들이 이 금에 대한 투자를 엄청 하고 있다. 이런 걸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. 실제로 이 중국인들의 금 투자가 과거부터 인기가 많았는데 최근 금값 랠리에 따라 이 추가 매수 세력이 되고 있답니다. 그러니까 원래도 금을 참 좋아하는데 계속 오르니까 더 좋아한다.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일 수 있고요. 네,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금값이 자꾸 오르면은 어디에 뭘 투자해야 하냐? 가장 쉬운 방법은 사실 그냥 금 자체에 투자하는 거죠. 금 현물, 실물 금을 갖고 있을 수도 있는데 보시면 노란색 차트인 이게 금 ETF 거의 가격이죠. 금 선물 가격. GLD ETF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파란색이 GDX 골드 마이너 ETF 금광업체 ETF라고 보면 되는데 이 금 가격이랑 금광 기업들의 이 주가 차이가 사상 최대 격차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게 금 ETF가 99년, 2000년, 2001년 그때 승인됐나요? 아, 훨씬 이전에 승인된 걸로 아는데 그 승인된 이래로 이렇게까지 금광 ETF랑 금 ETF랑 이 격차가 컸던 적이 없다 하는데 금광 ETF가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안 좋았냐? 이걸 보면은 이제 금광은 결국 채굴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. 일단 에너지 비용이 듭니다. 왜냐면 굴삭기나 뭐 이제 덤프트럭 운용하려면은 당연히 그 기름을 넣어야 되니까
이제 작년이랑 재작년까지 높았던 에너지 가격 그 문제로 좀 수익성에 어려움을 겪었고 또 인플레이션 시대에 거기다 팬데믹까지 겹치면서 일할 사람 없어서 금광업체의 노동 비용 증가도 엄청나게 문제가 됐었고 그다음에 캐터필러 실적 보면은 맨날 가격 올리고 있죠. 이 채굴 중장비 가격도 상승하다 보니까 이 금광업체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생산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엄청나게 겪었습니다. 근데 최근에 조금 내러티브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게 지난 2년보다 일단 인플레이션이 확연하게 완화되는 추세에 있는 건 사실이고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끈적끈적하다 해도 지난 2021년이나 22년 금광업체들 어렸을 때에 비하면은 진짜 양반입니다. 인플레이션이 정말 많이 완화됐고 그리고 이 파란색 결국 GDX ETF 금광 기업 인덱스에서 가장 비중이 압도적인 1위 기업 이 결국 비중 1위 기업이 많이 흘러내리니까 이 금광 인덱스가 많이 하락한 건데 여기 1위 기업이 뉴본 코퍼레이션입니다. NEM 티커 쓰고 있고 S&P 500에 포함되어 있는 기업인데 이 뉴본 코퍼레이션에서 작년에 이 그 뉴크레스트라는 호주의 금광 업체를 인수합병하면서 그게 또 주가에 악영향을 끼쳤습니다. 보통 이제 피인수 기업은 주가가 좀 상승해도 인수하는 기업은 당연히 현금이 빠져나가고 좀 주가가 희석되니까 뭐 주가가 하락하는데 그 과정도 어느 정도 일조했다 볼 수 있고요. 실제로 뉴몬 코퍼레이션에서 작년 11월에 이 호주의 뉴크레스트를 168억 달러에 인수하면서 정말 뉴몬 코퍼레이션에 돈도 많이 없고 부채도 많은데 더 이제 많은 돈을 이제 인수한 거니까 이게 시장에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. 근데 올해 현재 금값이 자꾸 상승하고 있고 인수합병도 본격적으로 완료됨에 따라 이 뉴몬 코퍼레이션에서는 비용 통제 이제 이니셔티브를 내고 있고 또 이제 합병하니까 뭐 시너지 효과도 나타나죠. 그런 비용 통제랑 시너지를 통해서 2024년에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답이 딱 나옵니다. 이 뉴몬 코퍼레이션이 지난 거의 2021년 그때부터 22년, 23년 그리고 현재까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24년 초까지 근데 이 작년에 뉴크레스트, 이 NCM 이 기업을 인수하면서 비용 통제를 통한 마진 확장 계획을 청사진을 내놨습니다. 그러니까 이 금광업체는 AISC라 하더라고요. All-in Sustaining Cost라고. 결국 이게 투입 비용인데, 그러니까 금광업체에서 이 AISC 이 가격을 넘어야, 그러니까 온스당 금이 현재 2023년에 뉴몬트가 기록한 이 AISC 단가가 1,444달러였는데, 그러니까 금 가격이 현물 가격이 온스당 1,444달러를 넘어야 이 뉴몬 코퍼레이션이 돈을 버는 그런 겁니다. 근데 이게 그 뉴크레스트랑 합병을 하면서 이 단가가 더 낮아졌고 앞으로 갈수록 우리가 비용 통제하고 시너지 효과를 통해 앞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향후 4년 동안 계속 낮아질 거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와 함께 우리가 좀 투자도 거의 안 할 거다 앞으로 그런 걸 내놓으니까 이제 투자는 일정하고 그 다음에 비용 통제는 더 세게 하니까 당연히 뭐 금 가격은 근데 높아지고 그러면 금 가격 높아지는데 이 비용은 줄어들면은 이만큼 마진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. 그러니까 수익성 회복 이 계획을 이렇게 내놓고 있다 보니까 뉴몬 코퍼레이션이 조금 금 가격 상승에 확실히 조금 이제 기업이 돌아서는 모습이 조금씩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. 그 뉴몬 코퍼레이션 보면은 거의 한 2021년 그때부터 주가 계속 하락했는데 최근에 금 가격 상승 정말 엄청나게 나타나고 그리고 금광업체 금 가격이 일단 상승해야 돈을 쉽게 버는 구조입니다. 근데 금 가격 상승도 있고 비용 통제도 자체적으로 한다. 그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최근 주가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. 뭐 뉴몬 코퍼레이션에서 금 채굴 외에도 뭐 은채굴, 구리채굴, 각종 이제 철광석 채굴도 하는데 그래도 금 매출이 거의 절대 다수니까 뭐 구리채굴은 그렇게까지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그다음 뭐 금에 이외에 가장 쉽게 투자하는 방법은 그냥 GLD ETF입니다. 이거는 그냥 금 선물 가격 똑같이 따라가고요. 그래서 이게 가장 안정적인 금 투자. 근데 뭔가 나는 이 금 투자에 있어서도 조금 더 뭔가 그 변동성을 즐기고 싶다. 그러시는 분들이 그 뭐 금광 업체 찾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대표적인 금광업체 ETF로는 GDX ETF 있는데 GDX ETF에서 결국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는 기업이 뉴몬 코퍼레이션인데 개인적으로는 GDX보다는
뭐 GLD가 항상 더 좋다 생각하고 GLD보다는 아니 GLD보다는이라기보다는 GLD 대신에 뭔가 나는 좀 더 금광업체도 좋아 보인다 하면은 뉴몬 코퍼레이션 일단 턴어라운드 조짐이 조금 나타나고 있습니다.